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후보들이 각자 토론회에 참석해서 여러 현안에 대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네. 일종의 가상 토론처럼요. 충돌하는 이슈를 한눈에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네, 저희가 가상 토론을 준비한 이유기도 한데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토론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토론에 대한 입장은 엇갈립니다. 대선 후보의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마땅히 판단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현행 선거법상 대선 후보 법정 토론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선거일 전까지 최소 3차례 열립니다. 네, 언제 실토론을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가상 토론인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슈. 사면도 의견이 갈리죠? 네, 우선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박 상대 사면 얘기로 더 좁혀질 수가 있는데 결국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래서 대사면 이거는 통합을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고령이시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여론조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고권적인 판단 권한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는 어제 한 방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두 후보 모두 곤혹을 치렀던 이 전두환 전 대통령 평가도 토론회 때마다 이 질문이 나오던데요. 네, 우선 논란이 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발언 16일 후인 어제 실수이고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윤 후보도 오늘 또 사과를 했는데 조금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이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당의 이재명 후보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호남인들의 그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 말은 야당 후보라서 더 많이 비판받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자, 정책 질문도 시작이 됐어요. 가장 금액이 큰 건 소상공인 지원 부분입니다. 네, 여야가 경쟁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상 토론부터 보시죠. 김종인 대표께서 100조 지원하자고 말하셨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도 50조 원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말 바꿔가지고 내년에 당선되면 내가 하겠다 그러고 반대로 해석하면 내가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국민들의 삶은 그렇게 정치인들이 가지고 농락할 만큼 녹록하지는 않다. 선거용으로 지금 그냥 써먹기만 하려고 하는데 요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한데 통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정치쇼에 야당이 그걸 동원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라 이거죠. 네, 서로 정치 쇼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책 중 가장 민감한 건 부동산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다시 국토보유세 신설을 들고 나왔다면서요. 네, 오늘 후보 직속으로 부동산 개혁위원회가 띄워졌는데요. 국토보유세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토지 이익 배당금제라고 이름을 달리했는데요. 내용은 기존의 국토 보유세와 같습니다. 전국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신설을 해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준다는 구상입니다. 증세 논란이 일자 국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도 했었는데요. 이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들에게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며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로또주택 얘기를 들을 정도의 원가 청년주택 6만 호를 5년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